60세 이후 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닥쳤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드리는 길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년간 2만 가구 이상의 마지막 길을 함께해온 장례지도사이자 30년간 어르신들의 사후 처리를 도와드린 사회복지사 김은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외면받는 영역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겁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존엄한 이별과 혼란 없는 사후 처리 말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할까요? 제가 장례지도사로 일하며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장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새벽 3시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70대 따님의 울부짖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형님은 당장 장례식장부터 알아보자고 하고 저는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어머니가 차가워지고 계시는데 저희는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가족 중 90% 이상이 첫 번째 선택을 잘못하십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3일장이 7일장으로 늘어나 추가 비용 300만 원 발생, 화장장 예약을 놓쳐 5일을 더 기다리게 됨, 잘못된 119 신고로 불필요한 심폐소생술 30분간 진행, 사망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50만 원 부과, 자동이체 정지를 못해 6개월간 월 80만 원씩 빠져나감. 이 모든 혼란과 손실이 단 하나의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체크하고 계신가요? 만약 오늘 밤 갑작스러운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선택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첫째,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3가지와 그 이유. 둘째, 20년 현장 경험으로 검증된 정석 4단계 절차. 셋째, 돈과 시간을 지키는 평안 상자 만들기. 넷째,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실전 전화 스크립트. 다섯째, 마지막 15분 황금시간 활용법.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침착하게 사랑하는 분을 존엄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장례식장부터 전화하기입니다. 제가 장례지도사로 일하며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방금 돌아가셨는데요. 빈소 예약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받으셨나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그게 뭔가요? 그것부터 받아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식장에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빈소 예약도, 화장장 예약도, 심지어 고인을 모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만난 한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당황한 자녀분들이 새벽 5시부터 시내 장례식장 12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3시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사망진단서부터 받아오세요. 그 3시간 동안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계셨고 가족들은 무력감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3시간 사이에 좋은 시간대에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모두 다른 분들 차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본 행정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시스템은 사망진단서 번호 입력이 필수이고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공식 사망 확인 후에만 예약 가능합니다. 무허가 장례식장 이용 시 각종 행정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죠. 결국 이 가족은 원래 계획보다 이틀 늦은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추가 비용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고인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버님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계시니 침대로 옮겨드리자. 어머니 낡은 옷 입고 가시면 안 되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자. 하지만 이 선한 마음이 도리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로서 목격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독거노인으로 살던 75세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돌아가신 것을 손자가 발견했습니다. 손자는 차마 할아버지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안방 침대로 옮기고 평소 좋아하시던 정장으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셨습니까? 원래 어디서 돌아가셨죠? 사회복지사 관점에서 본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집에서 사망 시 자연사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 조사가 기본 절차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보존입니다. 고인의 위치, 주변 물건 배치, 복용하던 약물, 마지막 식사 흔적, 이 모든 것들이 자연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 사례에서는 결국 경찰 조사가 이틀 더 길어졌고 부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왜 함부로 건드렸냐며 서로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을 발견한 그 자리 그대로 보존하세요. 주변 정리나 청소 금지, 옷 갈아입히기나 세안 금지, 약물이나 음식물 정리 금지입니다. 애틋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세 번째 실수. 119에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신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고하면 구급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올까요? 당연히 심폐소생술 장비, 제세동기, 각종 응급처치 도구를 가지고 1분 1초를 다투며 달려옵니다. 장례지도사로서 목격한 가슴 아픈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난 한 가족입니다. 85세 할머니가 낮잠 주무시다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4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걸 아는 가족들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자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그 40분이 지옥 같았어요. 할머니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헛된 기대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할머니는 이미 편안히 가셨는데 왜 그런 고통을 겪게 했을까 후회만 남았습니다. 사회복지사 관점에서 본 올바른 신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9 신고 시에는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구급대원들이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고 출동하고 불필요한 응급처치로 인한 가족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시에도 자연사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정보입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드셨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덧붙여도 이후 모든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올바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현장 경험으로 검증된 정석 4단계 절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119의 정확한 신고입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신고 스크립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9입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약을 드셨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하셨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드린 후 고인의 연세는 몇 세이고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례지도사가 알려드리는 추가 팁입니다. 신고 후에는 절대로 고인을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대원과 경찰이 올 때까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단계 구급대원 도착 시 대응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진행할까요? 상황별 대응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80세 이상이거나 오랜 투병 후 임종한 경우에는 아닙니다. 평소 연명치료를 원치 않으셨고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면 되지만 이미 임종하신 지 오래된 경우에는 구급대원도 가족의 뜻을 존중해 줍니다.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리는 필수 정보입니다. 구급대원에게 이런 정보를 미리 준비해서 알려드리세요. 고인의 정확한 연세, 복용하던 약물 목록,
약봉지나 처방전, 최근 병원 진료 기록, 마지막 식사 시간, 평소 앓던 질병. 이 정보가 있으면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이 훨씬 빨라집니다. 3단계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가 최종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 사망진단서 원본을 오부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일부만 받지 마세요. 복사본도 안 됩니다. 반드시 원본으로 여러 부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리는 사망진단서 활용처입니다. 장례식장 제출용 일부, 화장장 제출용 일부, 사망신고용 일부, 보험금 청구용 일부, 예비용 일부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원본 일부당 1만 원에서 2만 원입니다. 오부 받아도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만 원을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을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넉넉하게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례지도사의 20년 경험 노하우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을 때 의사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사망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단순히 노안보다는 고혈압성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성심부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보험금 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4단계 장례식장과 화장장 동시 예약입니다. 이제 손에 사망진단서 원본을 들고 계시다면 비로소 장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화장장 예약 가능 날짜 확인. 그 날짜에 맞춰서 장례식장 빈소 예약. 두 곳 모두 확정 후 고인 모시기 순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리는 현실적 정보입니다. 요즘 화장 예약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 시내 화장장은 평균 4일에서 7일 대기, 경기도 화장장은 평균 3일에서 5일 대기. 추석이나 설날 연휴에는 10일 이상 대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화장장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장례지도사가 알려드리는 예약 팁입니다. 전화로 예약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진단서 발급받았고 화장 예약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혹시 대기자 명단에서 취소 나면 연락받을 수 있나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두면 취소가 나올 때 연락을 받을 수 있어서 1일에서 2일 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절약 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이 주말보다 30% 저렴하고 오전 시간대가 오후보다 20% 저렴하며 시외 화장장이 시내보다 40% 저렴합니다. 물론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하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제 돈과 시간을 지키는 평안 상자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준비된 가족은 3시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서로를 위로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준비되지 못한 가족은 8시간이 넘도록 전화기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평안상자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서류 봉투나 상자에 필요한 정보를 적은 종이 몇 장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평안상자에 들어가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정보입니다. 장례지도사 관점에서 필수 정보는 이렇습니다. 최근 진료 병원과 의사 이름, 병원명은 어느 병원 내과, 의사명은 누구 과장, 연락처는 몇 번, 최근 진료일은 언제인지 적어두세요. 복용 중인 약물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약은 암로디핀 5mg 아침 한 알, 당뇨약은 메트포르민 500mg 아침 저녁 각 한 알, 기타 종합 비타민 아침 한 알 이런 식으로 적어두세요. 이 정보만 있어도 사망진단서 발급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회복지사 관점에서 추가 필요 정보는 건강보험증 번호,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 위치, 장애인 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번호가 있다면 해당 번호까지 적어두세요. 두 번째, 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장례지도사가 만든 실전 양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 방식에서 화장인지 매장인지, 종교의식은 기독교식인지 불교식인지 무종교인지 체크하세요. 희망 장소는 1순위로 어느 병원 장례식장, 연락처는 몇 번, 2순위로 어느 시민장례식장, 연락처는 몇 번 이렇게 적어두세요.
특별한 요청 사항이 있다면 꽃은 국화보다 백장미로 해주세요. 부의금은 받지 말고 조화로만 해주세요. 3일장으로 간소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추가한 법적 사항도 있습니다. 장기기증 의사는 희망하는지 희망하지 않는지, 연명치료 의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지, 최선을 다해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부검 관련해서는 필요시 부검에 동의하는지 부검을 원하지 않는지 체크해 두세요. 세 번째, 중요 서류 위치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정리한 필수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 관련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은 안방 첫 번째 서랍, 가족관계증명서는 거실 책상 서류함, 인감도장은 안방 두 번째 서랍 빨간 케이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확히 적어두세요. 재산 관련 서류로는 통장은 안방 옷장 위층,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거실 서류함 파란 파일, 자동차 등록증은 현관 신발장 위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보험 관련 서류도 중요합니다. 생명보험은 어느 생명보험사, 연락처는 몇 번, 실손보험은 어느 손해보험사, 연락처는 몇 번,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자동 처리된다는 것까지 적어두세요. 장례지도사가 알려드리는 보험금 팁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빨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생명보험은 평균 일주일 소요, 실손보험은 평균 2주일 소요, 국민연금 유족급여는 평균 1개월 소요됩니다. 네 번째, 비상연락망입니다. 우선순위별 연락처 정리를 해두세요. 1순위로 즉시 연락할 사람들은 장남이나 장녀의 연락처, 차남이나 차녀의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2순위로 당일 연락할 사람들은 형제자매의 이름과 연락처, 가까운 친척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3순위로 장례 준비 후 연락할 사람들은 친구나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 종교단체인 교회나 사찰 이름과 연락처, 직장이나 단체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세요.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리는 연락 순서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장례 날짜가 확정된 후에 친구나 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이른 연락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평안상자 보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지도사의 경험담으로는 가장 좋은 보관 장소는 안방 첫 번째 서랍입니다. 모든 가족이 아는 곳이어야 하고 찾기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 상자 겉면에 큰 글씨로 응급상황 시 개봉이라고 적어두세요. 업데이트 주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족들과 함께 내용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세요. 병원이나 의사가 바뀌었나, 복용 약물의 변화가 있나,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있나, 새로 가입한 보험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 스크립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9 신고 스크립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버전은 이렇습니다. 119입니다라고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주소는 어느 시 어느 구 어느 동 몇 번지이고 연락처는 010 어떤 번호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버전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는 85세이고 평소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하셨고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주세요. 병원 응급실 도착 후 스크립트입니다. 의료진과 대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인은 평소 어느 병원에서 누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습니다. 복용하던 약은 이것들입니다. 약봉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사망진단서 원본을 오부 발급해 주시고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스크립트입니다. 첫 번째 전화는 화장장에 하세요. 사망진단서 발급받았고 화장 예약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혹시 대기자 명단에서 취소나면 연락받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전화는 장례식장에 하세요. 화장장 예약이 몇 월 몇 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빈소 예약 가능한가요? 3일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 신고 스크립트입니다. 생명보험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험금 청구 신고합니다. 피보험자 성명은 누구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번호입니다. 사망일시는 몇 월 몇 일 몇 시경이고 사망진단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손보험 해지 신고와 마지막 의료비 정산을 요청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은행 및 카드회사 신고 스크립트입니다. 은행에는 계좌 명의자가 사망하여 계좌 정지를 요청합니다. 상속 관련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카드회사에는 카드 명의자 사망으로 카드 해지와 자동이체 정지를 요청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리는 중요한 팁입니다. 모든 전화 통화는 통화 내용과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제 돈과 시간을 지키는 실전 팁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알려드리는 장례 비용 절약 팁 5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빈소 규모는 현실적으로 정하세요. 특실로 해드릴까요? 라는 제안을 받으실 겁니다. 특실은 하루 50만 원에서 80만 원, 일반실은 하루 30만 원에서 50만 원, 소형실은 하루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실제로 조문객이 많이 오는지 미리 예상해 보세요. 요즘은 간소한 장례를 선호하는 추세라 소형실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화장장은 시외도 고려하세요. 서울 시내 화장장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경기도 화장장은 15만 원에서 25만 원, 충청도나 강원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거리가 조금 멀어도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의금 관리는 철저히 하세요. 부의금 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나중에 답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름, 관계, 금액, 연락처, 메모 이렇게 적어두세요. 네 번째, 조화는 최소한으로 하세요. 조화 하나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미리 조화는 사양합니다라고 공지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상차림은 간소하게 하세요. 장례식장 음식은 매우 비쌉니다. 정식 상차림은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간편 도시락은 1인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입니다.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한 장례식장을 선택하시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리는 사후처리 절약 팁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는 즉시 정지하세요.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자동이체를 즉시 정지하세요. 휴대폰 요금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인터넷 요금은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보험료는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각종 멤버십은 월 2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한 달만 늦어도 20만 원에서 8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세요.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늦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보험금이나 연금 처리를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신청은 빨리 하세요. 국민연금 유족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이 늦을수록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서류 3종, 3개월 이내에는 서류 5종, 6개월 이후에는 서류 8종과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의료비 정산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병원비나 약국비도 실손보험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세요. 다섯 번째, 통신사 해지는 대리점에서 하세요. 휴대폰 해지를 본사에 전화하면 복잡합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사망진단서 사본 일부만 가지고 가시면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모든 절차를 알려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작별의 시간입니다. 제가 20년간 장례지도사로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남은 가족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황금 15분 작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기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가족이 임종하시면 절대 전화기부터 들지 마세요. 딱 15분만 고요히 고인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켜주세요. 이 15분을 저는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황금 시간에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심장이 멈춘 뒤에도 청각은 한동안 남아있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사를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말씀을 전하세요.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평생 보여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드리세요. 남은 가족들 잘 돌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끼시던 손자들 잘 키우겠습니다.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겠습니다. 황금 시간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분의 작별 시간을 가진 가족들을 관찰해 보면 슬픔에서 회복하는 기간이 짧고 가족 간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며 후회와 원망 대신 감사와 그리움이 남고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사진 촬영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큰 소리로 대화 금지, 정리나 청소 금지입니다. 오직 고인과의 조용한 작별에만 집중하세요. 15분 후에 할 일입니다. 황금 시간이 끝나면 그때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잘 보내드리자. 우리가 준비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는 장례 절차는 훨씬 차분하고 품위 있게 진행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정리하며 여러분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 상자 만들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반드시 하세요. A4 용지 4장을 준비하세요. 첫 번째 장에 의료 정보 적기, 두 번째 장에 나의 소망 적기, 세 번째 장에 서류 위치 적기, 네 번째 장에 비상 연락망 적기. 작성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완성되면 서류 봉투에 넣어서 안방 첫 번째 서랍에 보관하세요. 두 번째, 가족과 대화하기입니다. 이런 말로 시작해 보세요. 여보 또는 자식들아, 오늘 좋은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도 나중에 헤어질 때를 대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한번 나누고 나면 가족 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실제 상황에서 갈등이 줄어들고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 119 신고 문구 암기하기입니다. 이 문장을 외워두세요. 저희 누구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잠을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평소 어떤 약을 드셨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하셨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도 저장해 두세요. 급한 상황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간 장례지도사로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고 남은 가족들에게는 사랑을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준비된 가족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준비된 가족들의 공통점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는 말 대신 우리가 함께 잘 해내자는 말을 합니다. 고인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행정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후회와 원망보다는 그동안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마음을 채웁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여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아시니까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셨으니까요. 서로 상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안 상자가 모든 갈등을 예방해 줄 거니까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준비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평안 상자 만들기 꼭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 모두에게 큰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